일반화 훈련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화는 유지가 참 중요한데 유지란 교수가 종료된 후에도 그 기술을 필요한 상황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즉 교수를 위한 조건들이 소거된 상태에서도 목표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에게는 이 습득한 행동 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행동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수 전략들이 있는데요. 과잉학습, 분산연습, 간헐 강화, 학습 기술 습득으로 학습을 한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잉학습은 적절한 수준으로 기술 수행하는 것을 배운 후에도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분산연습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꺼번에 10번을 연습시키는 것보다 2번씩 5번을 연습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 간헐 강화는 배운 것처럼 고정 간격, 고정 비율, 변동 간격, 변동 비율 이런 조건들로 그 강화를 예측할 수 없게 주는 방법이고, 변동 비율 스케줄이 가장 높고 꾸준한 행동 빈도를 창출합니다. 학습 기술을 습득으로서 학습은 손 씻기를 배운 다음에는 그 배변 활동 후에 손 씻기로 연결하는 학습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덧셈을 배우면 뺄셈 하고 나서 덧셈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 선행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 기술까지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강화되었던 행동이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화 관련된 개념들인데요. 우선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유지, 이 큰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자극 일반화는 자극 통제의 상대적 관계로 자극 변별과 양쪽 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통제력을 가진 선행 자극과 물리적 특징이 유사한 자극이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극 변별은 선행 자극과 상이한 자극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모, 누나 이 세 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자극 변별이라고 하면 여성들 전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 자극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일반화는 훈련을 받은 행동과 동일한 기능이면서도 직접 훈련받은 적이 없는 반응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팅 상황 일반화는 훈련된 자극 외에도 다른 자극에도 동일한 목표 행동이 발견되는 것, 예를 들어서 환경으로 좀 다른 상황에서도 배운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라면 세팅 상황 일반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와 차이점은 세팅 상황 일반화는 환경적으로 다른 곳에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걸 하는 반면에, 유지는 시간적으로 이 반응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는 한 행동이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강화되면 다른 비슷한 자극에 대해서도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예를 드는 것은 담임 선생님한테 일단 안녕하세요 라는 것을 배운 이후에 다른 선생님, 미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아니 혹은 옆집 아저씨나 카페 누나 이런 외부 사람들을 봤을 때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 일반화는 안녕하세요 라는 학습을 된 이후에 알려주지 않았던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배운 이후에 미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외에 미소 짓기나 눈 맞추기, 악수하기, 손 흔들기 형태로 안녕하세요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지는 처음 학습을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반응의 인사로 대상마다 다르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는 대체로 일반화를 논의할 때 훈련 상황과 표적 상황, 이 두 상황을 좀 구별해서 보고 있는데요. 표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
이 초기에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는 것은 훈련 상황하고 표적 상황이 물리적으로 유사하면 할수록 자극 일반화는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드린 그림은 운전면허 시뮬레이션 기구입니다. 가급적이면 실제 자동차와 흡사한 방식으로 한다면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극 일반화 전략 첫 번째는 표적 상황에서 훈련하기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과자를 사러 갔을 때 돈을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을 아이가 배웠으면 할 경우에는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과자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 일반화 전략 두 번째는 훈련 상황을 다양화하기입니다. 과자를 사러 슈퍼마켓 말고 마트나 편의점을 가는 것, 혹은 과자 말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보게 하는 것은 훈련 상황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극 일반화 전략 세 번째는 공통자극 계획하기입니다. 훈련 장면이나 표적 장면 모두에서 특정 자극의 행동을 발달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공통자극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실에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 때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서 했다면 집에서도 동일한 타이머를 두고 아이가 유사한 걸 가지고 놀 때 시간을 정해서 갖고 놀게 할 수 있습니다. 반응 일반화는 생각보다 전략이 자극 일반화에 비해서 촘촘하진 않은데요. 반응 일반화는 이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체계가 정확한 답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에 대한 이해나 수용이 높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다양한 해답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해당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반응 일반화 전략 첫 번째는 충분한 반응 견본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라는 말을 견본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고 나면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말에도 요를 붙여서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먹어요, 놀아요, 해줘요, 싫어요 라는 견본을 통해서 훈련을 한 이후에 다른 졸려요, 배고파요, 사줘요, 갈래요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 일반화 전략 두 번째는 훈련 동안 여러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기입니다. 훈련 동안 의도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글 자석 놀이를 하게 될 때는 자음 모음을 정확한 글자를 만들었을 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조합이 되고 있으면 강화를 해서 이 한글 자석 놀이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 유지 전략은 지속성에 있는데요. 새로운 장면에서 습득된 행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유지의 문제입니다. 표적 상황에서 일반화를 지속시키거나 행동을 유지시키는 데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지 전략은 자연적 수반성에 의한 강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행동을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강화를 주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반성이 형성되어서 사회적 놀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지 전략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시키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한 사람 이외에 표적 상황과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이에게 표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 유지 세 번째는 표적 상황에서 간헐 강화 계획 이용하기입니다. 이거는 행동 유지를 하기 위한 교수법 중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표적 상황에서 행동이 일반화된 후에 간헐 강화 계획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동 유지 전략 네 번째는 자기 통제하기입니다. 아동 스스로 행동 수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기관리, 자기수정, 행동의 자기 통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반화된 행동을 평가,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행동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지침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